1973년 대한민국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전선을 뜯어내고 냉장고와 TV를 싹 다 바꾸겠다. 이른바 220V 승합 사업, 무려 32년이나 걸린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했습니다. 멀쩡한 가전제품 다 태워먹는다고, 나라가 미쳤다고요. 그런데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110V가 안전하다, 굳이 왜 바꾸냐며 변화를 거부했죠. 그리고 2026년 오늘 그 선택의 대가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력 효율로 반도체와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국 가정에서조차 삼성과 LG를 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 결정적 실수, 1조 4천억의 도박이 어떻게 100조 원의 격차를 만들었는지 그 숨겨진 나비 효과를 추적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은 그를 위대한 발명왕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천만에요. 그는 지독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40년 전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에디슨의 야망은 단순히 전구 몇 개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발전소부터 전선, 그리고 여러분 방의 스위치까지 전력 시스템 전체를 독점하는 것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애플이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통신망과 앱스토어까지 싹 장악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전구의 심장, 탄소 필라멘트가 딱 100V 언저리에서만 작동했던 겁니다. 전압을 높이면 타버리고 낮추면 꺼져버리는 상황. 결국 에디슨은 110V를 미국의 표준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기술의 한계를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거죠. 미국은 이 시스템으로 전 국토에 전선을 깔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전력망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선발주자의 저주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미국이 110V라는 낡은 인프라에 발이 묶인 사이 늦게 출발한 유럽은 더 강력한 220V를 선택해 앞서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최악의 타이밍에 미국의 손을 잡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근대화에 목말랐던 일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에디슨의 110V를 그대로 수입했습니다. 그 결정이 정확히 100년 뒤 자신들의 가전제국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한국의 전기가 8차선 아우토반이라면 일본의 전기는 꽉 막힌 골목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주 쉬운 물리학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한국의 220V는 고속도로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죠. 일본의 100V는 좁아터진 골목길입니다. 같은 짐을 옮기려면 일본은 트럭을 2배로 굴려야 합니다. 당연히 기름값은 4배로 들고요. 일본이 110V를 고수했던 진짜 이유, 가성비 때문이었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안전장치도 덜 해도 되고 싸게 먹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단 하나의 공식, 손실은 곧 전류의 제곱이라는 점이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전압을 낮춰서 전류가 2배 흐르면 손실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됩니다. 만약 전류가 3배 흐르면 손실은 9배가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증발하는 겁니다. 일본의 100V 전력망은 한국의 220V에 비해 태생적으로 손실이 4배나 큽니다. 이 손실을 메꾸려고 일본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발전소를 미친 듯이 돌려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알뜰하다고 믿었던 일본. 하지만 실상은 구멍난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50년 동안이나요. 이 비효율이 50년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는 석탄을 더 떼야 하고 기름을 더 사와야 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금도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이 꽉 막힌 골목길 통행료를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에게도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딱 2번이나요. 첫 번째 기회는 2차 대전 직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을 때였습니다. 어차피 다 무너진 거 새로 지을 때 220V로 깔았으면 됐습니다. 두 번째는 1990년대 버블 경제 시절 돈이 넘쳐나서 주체 못하던 때였죠. 하지만 일본은 2번 다 이 기막힌 타이밍을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금 깔려있는 게 아까우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악의 저주, 매몰 비용에 덫에 걸린 겁니다. 그 순간 일본이 받아든 청구서는 악몽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엔 몇 조 원이면 해결될 일이 90년대엔 수십 조 원이 되더니 지금은요? 무려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고치기엔 덩치가 너무 커져버렸으니까요. 호미로 막을 걸 미루다가 이제는 불도저를 가져와도 못 막는 재앙이 된 겁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한때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던 전설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메이드 인 재팬은 곧 품질의 보증수표였죠. 전 세계가 일본 가전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도쿄의 가정집을 열어보면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실엔 삼성 TV, 주방엔 LG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인들이 왜 한국산을 쓸까요? 일본 기업들이 바보가 되어서? 아닙니다. 비밀은 생산 라인의 저주에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제품 하나를 만들 때마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일본 안에서 800V용, 해외에 220V용, 설계도 2장, 부품도 2배, 공장도 2곳, 모든 비용이 더블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갈라파고스 세금을 뜯긴 거죠. 반면 삼성과 LG는 어땠을까요? 아주 심플했습니다. 한국이 220V네? 세계 표준이랑 똑같네?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서울에도 팔고 뉴욕에도 팔고 런던에도 뿌렸습니다. 처음부터 핸디캡 매치였던 겁니다. 배낭 2개 메고 뛰는 일본 선수가 맨몸으로 전력 질주하는 한국 선수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백색 가전의 심장은 모터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치트키를 쓰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이 녀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무식할 정도로 힘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거운 빨래를 돌리고 뜨거운 공기를 식히려면 강력한 모터가 필수거든요. 여기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220V를 쓰는 한국의 삼성과 LG는 스포츠카 엔진을 달고 뛰었습니다. 전압이 높으니 모터 힘이 퐁퐁 솟아났죠. 대용량 세탁기, 급속 냉방 에어컨, 그냥 만들면 됐습니다. 반면 100V를 쓰는 일본은 경차 엔진으로 F1 레이스에 나간 꼴이었습니다. 전압이 약하니 힘이 딸릴 수밖에요. 그래서 일본 엔지니어들은 눈물겨운 노력을 했습니다. 부품을 깎고 또 깎아서 극한의 기술로 모터 성능을 쥐어짜냈죠.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예술의 경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진 겁니다. 힘 좋은 한국 제품은 100만 원인데 기술로 억지로 성능을 맞춘 일본 제품은 150만 원. 소비자의 선택은 뻔하지 않을까요? 2011년 3월, 일본은 전 세계 앞에서 충격적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멈추고 수도 도쿄가 암흑천지가 됐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서쪽 오사카에는 전기가 남아도니까 좀 끌어다 쓰면 되지 않나.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진 주파수 분단 국가거든요. 동쪽은 50Hz, 서쪽은 60Hz.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보내야 하는데 대전부터 갑자기 선로 폭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차가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짐을 다 내려서 갈아타야 합니다. 결국 오사카의 전기가 펑펑 남아도는데도 도쿄 시민들은 촛불을 켜고 계획 정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선진국이라던 일본에서 전기를 배급받는 후진국형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100년 전의 실수가 21세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발목을 잡은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EV는 야수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110V보다 훨씬 치명적이죠. 전압이 2배라는 건 내 몸을 관통하는 충격도 2배라는 뜻입니다. 심장마비 위험이 훨씬 높죠. 그래서 한국은 결단했습니다. 이 야수를 안전하게 가두는 감옥을 만들자.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집에 있는 돼지코 콘센트입니다. 이 둥글고 깊게 파인 구멍, 이게 그냥 귀여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옛날 110V 플러그 기억나세요? 납작하고 금속이 훤히 드러나 있었죠. 아이들이 만지기 딱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220V는 다릅니다. 플러그가 구멍 깊숙이 쑥 들어가야만 전기가 통합니다. 손가락이 닿을 틈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봉쇄죠. 게다가 구멍 옆에 튀어나온 금속 핀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적지입니다. 누전이 되면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선이죠. 여기에 한국은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0.03초의 기적이라 불리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전기가 샌다 싶으면 눈 깜짝할 새보다 빠르게 전원을 끊어버립니다. 위험한 전압을 쓰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을 개발한 역설. 덕분에 지금 한국의 감전 사고율은 110V를 쓰는 일본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일본에서 테슬라를 샀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충전 지옥 티켓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본 전기차 차주들은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집에 있는 100V 콘센트에 차를 꽂으면 완충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4시간이 넘습니다. 하루 꼬박 충전해도 다 안 찬다는 소리죠.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본에선 전기차를 사면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벽을 뚫고 배선을 새로 까는 200V 별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차값도 비싼데 공사비로만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깨집니다. 전기차 보급이 느릴 수밖에 없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꽂으면 끝입니다. 어제 쓰던 그 220V 콘센트가 오늘 밤엔 전기차 급속 충전기로 변신합니다. 추가 비용 0원입니다. 50년 전 선배들이 깔아놓은 그 전선이 2026년 전기차 시대까지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는 예고편입니다. 본 게임은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챗GPT 한번 쓸 때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갑니다. 이 녀석들은 전기를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전기 먹는 괴물입니다. 도시 하나 쓸 전기를 혼자 다 먹으니까요.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데이터 센터 지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CEO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전압도 낮고 주파수도 반으로 쪼개져서 전력 공급이 불안한 일본. 2번, 고전압, 고효율 전력망이 전국에 촘촘히 깔린 한국.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5년 전 콘센트 전압을 올린 결정이 단순히 냉장고 잘 돌리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이 돌고 돌아 지금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 허브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편안함을 선택했고 한국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0년 후 그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220V 승합 사업, 그것은 대한민국이 던진 승부수였습니다. 발전소를 덜 지어 예산을 아꼈고 삼성과 LG라는 거인을 키워냈으며 미래의 인프라까지 완성했으니까요. 1.4조 원으로 이 모든 걸 샀으니 세상에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 있는 거 그냥 쓰지 뭐. 그 안일함이 100조 원으로도 못 고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혁신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도태되는 고통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문제? 신재생 에너지? 어렵겠죠. 하지만 우린 해낼 겁니다. 맨주먹으로 전 국토의 혈관을 다 뜯어 고쳤던 그 DNA가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니까요. 50년 전 우리는 가난했지만 용감했습니다. 그 용기가 110V라는 낡은 껍질을 깨고 220V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국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220V 승합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나요? 당장은 귀찮고 돈도 들고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일들 말입니다. 일본처럼 나중에 하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억하십시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불편을 선택해야 미래의 풍요를 얻는다. 혁신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쌉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저는 더 전율 돋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